네,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한 가운데 소속사를 완전히 떠난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도어는 여전히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양측의 갈등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목되는데요. 한편 잠시 후 청룡영화제에 막이 오릅니다. 혼외자 논란에 휩싸인 정우성 씨가 참석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 뉴진스의 기자회견 어두어 측도 모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뉴진스가 이제 관계자들에게 5명이 앉을 의자 하나씩만 준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또 기자회견 당일 장소를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먼저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을 듣고 저희가 대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전속 계약은 29일 자정부터 해지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고, 저희는 전속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위약금을 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지금의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까지 일어났고, 당연히 책임은 지금의 어도어와 하이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뉴진스의 멤버들의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어도어가 이제 전속 계약을 해제한다라고 발표하면서도 법적 절차는 밟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그동안 있었던 소속사와의 어떤 계약 분쟁과는 좀 다른 양상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제 전속 계약의 효력을 정지해달라, 그러니까 임시로 이제 처분을 해달라라고 하면서 법원에 이제 손을 내밀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법원의 처분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주장은 분명하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에서 이제 멤버가 언급했듯이 책임이 어도어와 하이브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한다라는 것이죠. 네. 결과적으로 그동안에 뉴진스 같은 경우에는 어도어와 이제 하이브의 그런 태도에 따라서 입장을 계속 밝혀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책임 소재 부분을 분명하게 하면서 전속 계약은 이제 정지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이 전속 계약서에 따르면은 제3자가 뉴진스의 활동에 대해서 방해를 하게 되면 네. 어도어 측 그러니까 소속사가 그것을 이제 막아주거나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뉴진스의 주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규칙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 해지 위약금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해지 위약금이 지금 최대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욱더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뉴진스 측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인 거죠. 네, 뉴진스 측은 이제 그런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통상적으로 지금 이제 뉴진스의 계약 기간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원칙을 보면은 대개 아이돌 그룹은 7년 정도 이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뉴진스는 2022년에 어도어 측과 이제 계약을 했고 그러면 이제 2029년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네네. 4년 7개월이 남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위약금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이제 관련 기준에 따라 가지고 직전 2년간의 월 매출에다가 이제 잔여 달의 매출액을 이제 곱하게 되는데요. 사실 어도어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1,100억 원 정도의 매출액이 나왔어요. 근데 2년 정도로 봐야 되니까 그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절반 정도로 이제 산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최소 3천억 원에서 최대 6천억 원 정도의 위약금을 이제 물게 될 것이다라고 하지만 뉴진스는 규칙 사유가 어도어 우리에게 측에 있는 게 있기 아니다. 때문에 그런 점에서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이제 어도어 측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어도어 측의 입장, 일단 기자회견에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이거 이제 일방적인 주장이다.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 전속 계약은 유효하고 지금이라도 이제 대화하자라고 이런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다시 한번 이제 오늘 뉴진스 멤버들이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이브와 어도어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활동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갑자기 이제 기자회견한 부분에 있어서는 뉴진스가 이제 일본 출국을 해야 되고 그 외에 일정까지 소화를 해야 되는데 네네. 그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내용
증명을 관련해서 회신을 하기가 좀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고 만약에 이제 급하게 이제 회신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뭐 하이브와 어도어 측이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뉴진스에게 약간 불리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이제 일방적인 어떤 주장이다라는 것에 관련돼서도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이제 왔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전속 계약은 이제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양쪽의 입장이 좀 비슷한데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지금 상대방이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제 그런 대화의 어떤 정도의 결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뉴진스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 각 개별 사례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그런 요구한 사항에 있어서 왜 뉴진스의 입장은 반영하지 않고 내용 증명을 구성했느냐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만약에 어도어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마음을 열고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려면은 좀 시간적 여력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구체적인 어떤 언급에 대해서는 없는 원론적인 대화 여지만 지금 열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도어 측이 이제 내용 증명 회신에서 뉴진스 멤버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항목별로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이제 뉴 버리고라는 이제 그 워딩입니다. 네네. 이건 이제 뉴진스를 이제 버린다는 개념 때문에 이제 뉴진스 측에서 많이 이제 반발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여도 측에서는 그건 뉴진스를 진짜 버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제 블랙핑크와 같은 좀 100만 장 이상의 성공한 걸그룹과 같이 묶으면서 좀 이렇게 르세라핌의 어떤 향후 전략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 진짜 버리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고 네.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국감장에서도 이제 이슈가 됐습니다만은 무시해라는 발언입니다. 이 무시해라는 발언은 이제 다른 레이블 매니저가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소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관련 CCTV가 있거든요. 근데 네. 관련 CCTV 좀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CCTV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어도어 측의 입장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징계를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다른 레이블의 매니저를 징계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는 것이 또 어도어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뉴진스의 연습생 시절 사진과 동영상이 지금 유포된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삭제를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어도어 측 입장에서는 그거는 제3자가 유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삭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지만 노력은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그다음에 앨범 밀어내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밀어내기는 이제 이미 물량을 다른 유통사에 확보시켜가지고 이게 좀 공정한 그런 이제 차트 형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왜 했느냐라고 이제 뉴진스에서 요청을 했는데 밀어내기에 대해서 좀 개념이 불분명하다.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 같다는 것이 이제 어도어 측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 이제 관련해 가지고 돌고래 계단의 이제 감독과 어떤 마찰이 있었거든요. 이제 통상적으로 그런 자료들을 팬들을 위해서 공유를 해왔던 것이 기본적인 어떤 관례였는데 갑자기 이제 어도어 측의 경영진이 바뀌게 되면서 그걸 못하겠다는 것이 뉴진스의 입장이고 그렇지만 어도어 측에서는 특정 컨텐츠만 삭제하고 또 저작권 문제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했기 때문에 뉴진스 쪽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입장을 보였고요. 그리고 뉴진스의 독자적인 활동 부분에 있어서는 어도어 측에서는 뭐 이제 국내 팬미팅이라든지 정규 앨범이라든지 또 월드 투어 같은 경우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오히려 아티스트들이 지금 협조 안 하고 있다. 이런 대답을 내놨고 가장 또 쟁점 중에 하나가 민희진 전 대표를 이제 다시 복귀시키는 이제 문제였는데 이 부분은 이사회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일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제작 프로듀서는 이제 제안한 상황인데 그거를 민희진 대표가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도 이제 자신들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라고 이제 어도어 측에서 이야기한 거죠. 예. 지금 이제 평론가님의 이야기만 들어봐도 그야말로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법적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처분 신청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본안 심리로 가서 한 적게는 3년, 뭐 길게는 5년까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두 가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 나눴던 위약금 문제인데 위약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귀책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속 계약을 해지할 만큼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당장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름 사용입니다. 네. 뉴진스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저작권법상으로 상표권에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이 독자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는 활동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 어떻게 활동하냐라는 것이죠. 그럼 결국 상표권을 2022년에 소속사에서 등록을 한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다른 경우에는 보면은 브레이브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립을 하게 되면서 부부걸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이름으로 이제 바꾸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 인피니트 같은 경우는 아예 소속사에서 허용을 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도어 측이 뉴진스한테 허용을 할 가능성이 과연 있느냐라는 것이고, 그럼 약간 비슷한 이름으로 사용을 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변화의 추이를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당연히 음원 권리에 있어서는 어도어 측에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 예. 이런 점에서의 향후 활동한다 하더라도 팬들에게 좀 약간 제대로 된 모습을 못 보여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예,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제 짧게 하나만 더 질문을 드려보면 민희진 전 대표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이제 뉴진스 측이 어제 이제 기자회견에서 피력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제 민희진 전 대표와 손을 맞잡을까 이 부분도 관심사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뭐 처음에 이제 작년 봄에 사안이 일어났을 때 뭔가 이제 계획성에 따라가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일련의 상황들은 이제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이번에 기자회견에서도 민희진 대표도 우리와 같은 생각일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전에 두 양측에서 합의를 한 점은 없는 거라고 보고 민희진 대표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좀 예단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다만 앞서서 이렇게 소속사에서 이제 전속 계약을 해지한 다음에 나와서 활동했던 그룹들 같은 경우 성공한 예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향후에 나와서 같이 활동한다 하더라도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임은 이제 분명하고요. 다만 예전과 좀 달라진 부분은 뉴진스가 신인인데 글로벌 스타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변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잠시 후 8시 30분에 대한민국의 최고 영화 축제죠. 청룡 영화상이 열리게 됩니다. 물론 이제 영광의 수상자가 누가 될지도 관심이긴 합니다만 최근 이제 혼외자 논란에 휩싸인 정우성 씨의 참석 여부에 더욱더 좀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참석 여부가 좀 불투명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 여부를 이제 공식적으로 공표하고 있지 않은데요. 원래는 이제 예정대로 참석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워낙 이제 비혼 자녀 문제가 논란이 되다 보니까 예. 처음에는 이제 불참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지만 다시 또 이제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재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상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서울의 봄이란 영화가, 관객 이상을 돌파했었던 서울의 봄 때문인데요. 근데 이 후보자를 보면 서울의 봄의 이제 양대 산맥이죠. 황정민 씨하고 정우성 씨가 이렇게 나란히 올랐고 그다음에 핸섬가이즈의 이성미 씨 그리고 네네. 탈주의 이재훈 씨 그리고 파묘의 최민식 씨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서울의 봄에서 주연상으로 2명이나 올랐어요. 2명이나 올랐는데 1명은 그래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 아무래도 주연 배우이고 이제 좋은 역할이기 때문에 정우성 씨가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리고 청룡 영화상의 어떤 성격을 봤을 때 약간 사회 의식적인 면을 강조했을 때 그래서 아무래도 남우주연상을 정우성 씨가 받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예측은 나오고 있는데 뭐 정확한 것은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예. 좀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정우성 씨가 참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관심을 받게 된 거는 결국에는 이제 만약에 뭐 수상 가능성도 좀 뭐 높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수상을 하면서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가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좀 입장을 밝힐까요? 만약에 수상을 하게 된다면. 네, 그렇습니다. 이제 청룡영화상에 정우성 씨가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수상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우리가 뭐 단지 후보자인데 비혼 자녀에 관련된 입장을 뭐 얘기를 갑자기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상 소감이라고 해서 남우주연상을 받게 되면 가볍게 이제 그 동안에 뭐 감사 인사도 전하면서 개인적인 이야기도 이제 덧붙이는 건데 그 수상을 했을 때 이 워낙 이번 사안이 컸기 때문에 그래도 국민들한테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 정서상이나 이제 상식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래서 수상 여부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간단하게 아마도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그런 여론적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이제 비혼 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를 불러일으켰고 특히나 이제 정우성 씨가 매달 지급해야 할 양육비 또 아들의 상속권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이 쏟아졌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OECD 국가 중에서는 그래도 이 이제 비혼 자녀 비율이 낮은 편에 속하긴 합니다. 낮은 이유는 객관적으로는 비혼 자녀로서 양육을 하거나 네. 아니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낮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양육비 지급 통계를 보면은 뭐 국회나 여러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급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정우성 씨 같은 경우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이제 제대로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먼저 양육비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만 19살까지는 양육비를 지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법원의 기준표에 따르면은 뭐 이제 소득 구간이 한 1,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제 법조계에서 많이 얘기하지만 200~300만 원 정도 안에서 이제 양육비가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다만 두 사람이 합의가 중요하니까 합의에 따라서 뭐 좋은 시설이나 좋은 학교에 간다 그러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같이 비례할 수 있겠지만 그건 두 사람이 합의에 따른 것이고 특히 또 가장 뭐 매체에서 이제 논란이 됐던 것이 상속권 이제 문제였는데 일단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가장 상속권 1순위는 이제 자녀가 되는 것이죠. 다만 이후에 정우성 씨가 이제 결혼을 하거나 또 추후에 자녀를 또 갖게 되면은 이 상속 여부는 좀 액수는 달라지고 또 유언장에 만약에 제3자한테 상속을 하게 된다면 이제 변동이 있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지금 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제 가장 먼저 BBC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국가적인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그런데 일단 혼외자를 금기시하는 한국적 문화 때문에 정우성 씨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혼외자에 관련돼서 인식이 좀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해서 전향적으로 한국 사회의 어떤 변화 지점까지도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한국 사회에서 이제 연예인 스타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번에 BBC도 그런 어떤 분위기에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예. 자, 정우성 씨와 관련된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